매주 월요일 경기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환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첫 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 갖고 왔는데 어떻게 요즘 호남행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과 25일에 전남 목포와 광주를 잇따라 찾아서 특강 행보를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24일 국립 목포대학교를 찾아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재학생 교직원들과 특강을 하고 토크 콘서트를 또 열었고요. 유쾌한 반란은 김 지사가 2019년 12월 인재 양성과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명인데요. 정치권 등 각 분야 기득권에 대한 금기 깨기 차원에서 주창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에도 광주의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을 찾아서 특강을 했습니다. 김 지사의 도지사 취임 이후 호남 방문은 이번 일정까지 12차례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이런 뭐 특강 일정이지만 호남행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임기 후반기 호남을 찾는 빈도가 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1심 선고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김 지사 방문 일정과 겹치는 23일과 24일에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영광과 곡성을 훑는 호남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둔 지난 5월 3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이때 경기도 부지사 3명을 포함해서 경기도청 고위급 간부와 공공기관장 등 30명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동연 지사의 호남 구에 이거는 그냥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연을 또 강조하는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김동연 지사가 지난 7월 12일에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요. 김 지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했고 도지사 출마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민주당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예. 축사에서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14 남북 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 4.1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지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영국 사형수 김대중을 준비하는 광주의 푸른 연극마을을 방문해서 청년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 했고요. 예술정책, 문화 교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 뭐 친노 친문 인사 대거 합류했다. 그동안 윤종환 기자도 많이 전해주고 네네. 있었는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인 전해철 위원장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또 시작을 했다고요? 네, 전해철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2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27일에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우리 경제틀이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면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사회를 통합하고 화합하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고요. 전해철 위원장도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경기도의 발전과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전해철 위원장이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멘토다. 뭐 이런 걸 뭐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전해철 위원장은 지난 26일에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김동연 지사와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김동연 지사께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정부 출신의 김민철 전 의원도 경기도 공공기관장에 임명이 됐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죠. 경기도가 지난달 29일에 경기도 의료원 후보자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는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각각 선정해서 경기도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윤 기자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네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두고 9월 임시회가 파행을 겪었다 소식 잠깐 전해줬는데 바로 이것 때문인가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그 않는 게? 이후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뭐 파급 효과가 이제 부작용이 또 영향을 좀 미친 건데,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도의회가 파행하면서 인사청문 요청한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인 9월 18일 1차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지난 20일 인사청문을 재요청했는데 2차 기한이 오늘인 30일인데요. 오늘까지도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은 이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27일까지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지도 못했습니다. 도의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K컬처밸리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당내 갈등, 여기에 해외 출장 등 의원별 개인 일정 등까지 합쳐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필수 후보자, 김민철 후보자 어떻게 좀 임명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임명은 도지사의 권한이고 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실이 좀 늦춰지지만 지사가 결심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도지사가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해석하면은 재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는데 의회가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도지사가 공공기관장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일기 신도시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신청 치열했습니다. 지금 네, 신청 그렇죠.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예. 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일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당의 경우에는 단지 70% 정도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고요.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를 웃도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또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 예정구역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99개의 구역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특히 분당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다고요? 그렇죠. 이 분당 신도시의 경우에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 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네. 선정 규모 8천 가구 대비 7.4배 정도인 총 5만 9천 가구 규모이고요.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도지구가 이제 먼저 시행을 한다. 이래서 지금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 네네, 건데요. 그렇죠.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평촌 등 다른 신도시들 이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일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모대상 특별정비 예정구역 47곳 중에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이는 선정 규모 6천 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입니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 84.3% 수준이고요. 평촌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 예정구역 19곳 가운데 은하수, 샛별마을, 샛별한양, 1, 2, 3단지 등 모두 9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 가구 대비해서 4.4배인 총 18,000가구 규모고요. 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입니다. 부천 중동, 군포 3본 상황도 좀 알아볼게요. 중동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 예정구역 19곳 중에 미리네 마을, 반달 마을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 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천 가구 규모고요.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 80.9% 수준입니다. 예. 3번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 예정구역 13곳 중에 퇴계 1, 2차, 율곡 주공, 장미, 백합, 3번 주공 등 모두 9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 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고요.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 77.6%입니다. 이 선도지구 이 최종 선적이 그러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11월쯤 나오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이제 다음 달에 신청 서류에 대한 평가 또 심사를 진행하고요. 예. 이어서 이제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경쟁률도 치열하고 동의율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네네. 이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특히 주민 동의율 100점이 제일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 국토부 표준평가 기준을 보면요. 100점 만점 중에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이어서 주차 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이 각각 10점씩이고요. 예. 사업 실현 가능성에서 가점인 5점이 주어집니다. 아니 제 지인은 그 분당에 사시는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재건축 들어가면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예. 반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민동의에 찬성을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그 선도지구 지정 희망하는 이유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선도지구에 선정이 돼야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예.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지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진단인데 예. 이 부분이 생략될 수 있고 예. 또 용적률은 수익성과도 직결되죠. 이 부분은 또 용적률 상향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예. 많은 건데 올 11월에 어느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에는 뭐 다들 많이 원하시는 그런 욕망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진행이 될지 11월에 또 윤종환 기자에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윤기 나는 브리핑 OBS 윤종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